왜 이걸 이제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물론 그 전에 물권법 시간도 배웠지만 물권행위, 처분행위하고 채권행위, 부담행위하고 요걸 정확히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걸 또 이번 과정에서 첫 번째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니까 올해 첫 번째 주에 뭐를 공부를 했느냐? 채권행위, 부담행위하고 물권행위, 처분행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이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게 민법의 기본이라고. 이 건물 소유자가 제3자 A예요.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처분 권한이 A한테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행위, 이걸 채권행위 동시에 부담행위를 하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채권행위 또는 부담행위.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1. 처분 권한,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행위, 부담행위를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이제 채권행위 요걸 물어볼 때는 주로 지문에 부담행위 이렇게 많이 표기된다는 거예요. 부담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게 우리 민법 569조인데 요게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문에 내가 가르쳐 줬어요. 왜 이거를 유효로 보느냐?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말이에요.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지겹도록 나와. 이유는 뭐냐? 나중에 이제 일단은 매매하면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채무 이행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얘는 소유권 취득에서 권리전을 주면 되기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 내지는 부담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다 그 말.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칼같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흔히 말하는 물권행위, 이것도 시험에서는 주로 처분행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어찌 됩니까? 요거는 여지없이 무효라고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넘겨주라 알았다. 처음 이행해야 되니까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면은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이때 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이런 게 물권행위고 이거는 채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되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길 일이 없죠. 소유권 권리 자체가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 할 때는 반드시 A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처분권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채권행위는 권리 언제까지 넘겨주겠다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권은 지금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 하게 되면 요거는 무효라고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 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 하면 이건 무효인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면 유동적 뭐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자가 추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요 무효도 무슨 무효냐?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우리 판례입장 이렇게. 이 무효가 확정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추인이 가능하다 그 이렇게. 그럼 추인하게 되면은 이게 저 뭐로 바뀌느냐? 소급 처음부터 이 계약이 유효로 바뀐다는 것. 그러면 소유권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처분권은 없는 자가 처분행위 하게 되면 이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가능하다.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잖아. 따라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민법상의 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 추인. 소유자가 이거 추인하면 소유권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권리자 추임,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안 됐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지금도 비교를 한다고 말이야. 민법상 추인 세 가지를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이야. 그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 추인은 민법상의 추인 세 개 중에서 뭐하고 똑같나요? 그걸 찾아내야 돼. 뭐하고? 유동적 뭐라겠죠? 추인하면 뭐가 인정이 돼요?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죠?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 따라서 이게 뭐하고 거의 유사하느냐? 유동적 무효다, 소급하고 인정이 된다. 무권들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 추인은 민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민법상의 추임, 무권들에서 본인이 추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처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판례가 111조 앞에 거는 중요한 거 없고 뒤에 넘기세요. 그 연결되어 있는 파라그라프 뒤쪽 것이 핵심이라고 말이야. 권리자, 무권리자 처분을 뭐 하면 추인하면 무권들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당사자 이익상이 유사함으로 찾았나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뭐하고 똑같다? 무권들에서 본인이 추인하고 억지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유동적 무효 똑같이 추인하면 뭐 소급에서 유효로 바뀐다. 무권들의 추인하고 똑같다. 그게 그 판례 이야기였고 무권들의 추인을 한 경우가 당사자 이익상이 유사함으로 무권들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민법에 규정이 무권들의 추인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따라서 그 다음 줄에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을 칠 때 소급에서 핵심 권리자가 기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권리자가 뭐하면 추인하면 여기에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무슨 말이다 이것만 알고 여기에 민법상의 추인 중에서 무권들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하고 유사하다. 그러고 문제 풀면 틀릴 일이 없다 그 말이야. 나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걸 정리정돈할 것. 민법상의 추인 세 가지가 뭐가 있는지 가르쳐 정리 딱 하고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최근에 2017년도에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 적방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 추인이 뭔지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돼. 이 부담행위하고 그러니까 민법은 그거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 그런데 기초를 암기시로 공부가 엉망진창인 사람은 갈수록 머리통이 깨져. 여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면 또 외워야 돼.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어버려. 그러고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가. 물론 욕은 한번 하지. 민법 선생. 개새끼 내 좀 알게 가르쳐주지 그러고. 알게 가르쳐줬어 나는. 기초부터.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다르지. 따라서 부담행위, 처분행위 다시 공부를 꼭 하고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니까 차이점 다시 공부. 이것부터 시험에서 엄청 물어봐. 단답식으로. 이 차이점을 첫 주에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준 이유는 이런 걸 때 써먹으려고 미리 다 밑밥 깔면서 가르쳐준 거야. 그 다음 제가 돌아 반드시 다른 건 다 해주면 좋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협의인 목권들의 줄거리 잡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추인 갖고 놀 정도로 연구 좀 해놓고 채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 취소시한 마지막 남은 게 120일 법정 추인하고 뒤에 넘기면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와 있는데 146조, 145조 요 두 개는 제도 취지가 똑같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요즘에 유달리 또 이 부분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제도 취지가 양자가 똑같은데 이런 이야기라고 말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매도인이 감히 편의상 취소권자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취소권도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취소가 단독행위고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고 의사표시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얘가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얘는 권리취득 못할 것이고 거꾸로
취소를 안 하면 계약이 그대로 유효니까 얘는 권리취득할 것이고, 취소는 이자의 자유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권자 취소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 나온단 말이야. 상대방은 불안정한 주에 놓이는 거야. 취소권이 형성권이고 취소가 단독이니까 이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불안정한 주에 놓이니까 이런 거는 또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해서 이 상대방 보호 방법으로 취소해서 마지막 두고 있는 제도가 다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145조 법정 추인제도, 제도 취지를 항상 위험되도록 것. 법정 추인. 하나는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 그 말은 취소권을 일정 기간 내 행사하시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요 두 가지 제도는 뻔한 거예요. 이 불안정한 주의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취소권자로 하여금 더 이상 이 계약을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유동적 유효였던 이 계약이 확정 유효가 되죠. 취소 못하니까. 그러면 얘가 확정적 소유권 취득하니까 보호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취소권자로 하여금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면 법정 추인은 뭐이길래 더 이상 취소권자가 취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요걸 이제 법정 추인 사유다 그래서 6가지 사유가 있죠.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 그러면 더 이상 취소권자는 추인 못한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 취소권의 단기 소멸 146조는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취소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졌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이 경과하면은 기간 경과 동시에 취소권은 소멸. 그러면 더 이상 취소 못하니까 역으로 상대방이 보호된다. 이런 방법이고, 법정 추인은 추인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 내가 안 그렇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거는 특히 사례 문제도는 많이 물어보니까 요 주의할 것. 여기서 법정 추인 사유 6개 중에서 첫 번째 전부나 일부 이행. 요거는 사례 문제 물 때 제일 많이 응용하니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매도인을 취소권자로 가정을 하고 매매덕의 미로건으로 둘이 매매했다 치고, 그러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 부담하고 매매했으니까 상대방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할 거라고 말이요. 요때 이제 취소권자 갑이 추인의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지만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더라 말이야. 소유권 넘겨주더라 그 이야기요. 왜? 취소해버리면 이게 무로 취소해버리면 무로 돌아가니까 소유권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서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 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의 사표가 당연히 내포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요 논리고, 거꾸로 상대방이 채무 이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대금 지급했더니 이의 없이 수령하더라면 돈 받더라면 왜 취소할 생각이 없은가? 취소하면 무료 돌아가니까 대금 받을 수가 없을 건데, 이런 게 첫 번째 전부나 일부 이행. 딱 이런 사례는 내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기초 사례 낼 때 응용 많이 하니까 전부나 일부 이행.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법정 추인. 문제는 이제 나머지 2가지인데 이행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거는 중개사 시험 수준을 감안해서 누구나 맞추라고 출제를 해주는 건데, 이건 2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방금 가르쳐준 전부나 일부 이행을 빌어서
나머지 것은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든 상대방이 하든 불문하고 법정춘이 되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이 두 개는 오직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춘이 돼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 이행 청구한다 이런 거는 법정춘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는 거. 이해하면 상식이니까 웬만하면 이거라도 좀 맞추라는 거야. 맞추라고 내주는 거니까.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는 반면에 1억 원짜리 대금 지속 청구권 권리를 가져요. 이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의 이행 청구 대금 1억 원 지급해라 청구했다. 왜?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이행 청구라고 말이야. 그럼 이 행위 속에는 추인 의사비가 당연히 내포된 것으로 간주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이야기인데 거꾸로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하는 거는 추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 상대방이 매수니까 이행 청구 소유권 넘겨달라 이거는 이걸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취소권자는 애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것만 법정춘이 되지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것은 법정춘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런 거라도 좀 맞추라고 말이야.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는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이것도 요령 피우지 말고 이 두 개라도 알고 하라겠더니 그러면 웬만한 거 한 개는 맞춘다고 또 요령 피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는 취득한 권리 전분 일부 양도 기니까 앞에 단어 딱 취소 나오면 뭐 하자 그러고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면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살지. 인생살이 그런 거 아니라고. 취소라고 단어 외웠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여기 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매매잖아. 여기 붙여. 그러면 암기 안 하고 말 입에 저절로 나오는 거야.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부터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요거를 채권은 양도했으니까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했다. 왜? 요걸 취소해버리면 요 채권 없어져요. 근데 이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매매로부터 발생한 이 권리를 양도했다 그 말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의미니까 법정춘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야. 그 대신 이것도 상대방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얘가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 매수니까 소유권이 청권이겠죠. 이걸 양도하는 거는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는 오직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춘이 된다는 의미에서 특히 많이 물어보니까 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가르쳐주면 취소라고 외우지 마라 그랬죠. 뒤통수 야물딱지게 만든다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전분 일부 양도는 법정춘이 되지만 취소함으로써 발생이 될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춘하고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함으로써 발생될 장래 채권. 이거는 국어식으로 풀어도 법정춘 아닌 걸 알 건데 그냥 똥견장 구별 못하고 암기술 한 사람은 앞에 취소 단어만 보는 거예요. 어이? 취소 떴네? 애운 거네? 법정춘이네? 그러니까 빵점 맞고 나오는 거예요. 취소함으로써 발생될 장래 채권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배웠어. 이행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무슨 권리가 생겨요? 부당, 이득, 반환 조건 생기잖아. 취소함으로써 생길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조건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첫 시간부터. 이행한 상태에서 취소했다. 그럼 취소권자 부당이득 반환 조건 갖잖아요. 건물 돌려달라고. 요걸 양도하는 거는 추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뭐 한다는 소리예요? 취소하겠다는 소리잖아. 취소해야지 부당이득 반환 조건 생기니까. 이런 거 틀리지 마시라고. 근데 그걸 여러분 시험에 냈어. 그랬더니 그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 왜? 취소 예고 다니다 보니까. 눈 보니까 또 그렇게 외우고 있었구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취소함으로써 발생이 될 장래 채권 양도하는 거는 거기 책에도 있잖아. 동그라미 2번에 거. 얘 부당이득 발생 거기 있네. 거. 이거는 제외된다고 써 있잖아.
요령 피우지 말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조건 취소해야지 발생되잖아. 그 부당이득 반환 조건 양도 안 되는 무슨 소리요? 앞으로 나 계약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 이야기잖아. 추인하고 반대로. 이런 거 틀려보면 어찌 되냐고. 틀릴 걸 틀려야지.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즘 시험은 이신청 모아도록 지문 한 단계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지문 구성을 해요. 아까 지어져 버렸는데,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없는 법률 추인의 핵심 요건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이게 핵심 요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추인이든, 요거는 이제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하는 경우고, 이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결론은 똑같아요.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따라서 요건도 하나는 똑같다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지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취소권자를 미성년자라고 해보자.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 갑이 성년자가 되기 전,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기 전에 대금 지급 청구하였다. 이렇게 시험에 내요. 미성년자 갑이 성년자가 되기 전에, 못하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그 이야기야. 대금 지급 청구를 했다. 이행 청구했다는 거죠. 미성년자 갑은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나와. 맞냐 고르라고. 맞나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아직 안 됐잖아. 취소원이 소멸되기 전이잖아. 이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봐야 추인 효과가 안 생겨.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야 돼. 이것도 취소원이 소멸한 후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이행 청구했다.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야. 다시는 취소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제일 밑에 니은번,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하시오. 그 이야기야. 똑같아. 그 다음에 뒤에 디귿번,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옛날에 안 물어봤는데 요즘에 하도 이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문 하나를 엄청나게 이신청 아예 못하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건에 다 집어넣는데, 요즘 법정 추인을 많이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의를 보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얘가 취소권자로 가정을 하자 한번. 소유권 이전 날짜가 4월 20일. 만에 하나 얘가 저 날짜에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상대방 매수는 소송할 거라고 말이야. 소유권 넘겨달라. 그럼 나 소송에 휩쓸려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4월 20일에 끄덕끄덕 지금 다가와요. 이렇게 끄덕끄덕. 근데 내가 지금 취소권자인데 이거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자니 이게 법정 추인이 되고, 그럼 다시는 취소 못하니까 소유권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고, 이행기는 돌아오는데 이행 안 하자니 얘가 또 소송 제기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고, 이럴 때는 일단은 이행을 하자 그 말이야. 얘가 소송 제기 뭐하도록. 그 대신 나중에 취소해서 또 찾아오자 그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의를 보류하라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얘가 이제 채무를 딱 이행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이게 법정 추인사 중에 전분의 일부 이행 이전하면서 여기다 토를 더 나온다 말이야. 내가 취소권자, 당신한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 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토를 더 나오는 것을 이의를 보류한다. 그렇게 이렇게 이의를 보류하면 채무 이행,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전히 얘는 나중에 취소하겠다 보류해놨으니까 나 나중에 다시 취소도 상관이 없다는 거.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냐고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것. 그래야 법정 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건까지를 지문에 정확히 표기를 해놓는다. 이신청 모아도록.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쓸데없는 거가 10줄까지 잔뜩 써놨어. 요 이야기야. 그 다음 효과는 똑같고 다시는 취소 못하니까. 그 다음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적기한 146조 하도 물어보니까 기간 머릿속에 딱 담고 직업대로 출제해요. 출제한 유도 여러분 이야기였고,
이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3년짜리든 10년짜리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먼저 도리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이 되는데 3년짜리가 기간이 짧다 그래서 먼저 닥치는 거 아니에요. 기산점이 달라. 요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에요. 10년은 계약한 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고 또 10년짜리가 먼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는데 이거를 흔히 말하기를 제일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무슨 기간이라 그래? 권리 존속기간, 제척기간,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참고적으로 우리 민법에 보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두면 민법 실력이 두어 등급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법 교재에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와. 번갈아 가면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우리 책에 매일이다시피 나와. 번갈아 가면서 일정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뭐가 있냐고 내가 매번 나와 책에. 지금 여기 하나 나왔고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권리 소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물권법에서 직업대로 몇 시간만 나오는 그냥 시효 말고 소멸시효 제도가 있잖아.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이게 틀려. 이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점수가 한 10점 올라가. 제척기간하고 이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똑같지 않아요? 그 차이가 많아. 이게 번갈아서 나오잖아. 여기 연구 한번 해보라고.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두 개가 있어. 이 말 알아듣겠죠? 일정 기간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는 두 개가 있잖아. 소멸시효는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물권법에서 매 시간만 나왔잖아. 소멸시효 물권법에서. 이 제척기간 또 계약법 들어가면 지겹도록 나와. 제척기간이. 교재 보면은 소멸시효 제척기간 말이 엄청나게 나와. 번갈아 가면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이거는 지금 가르쳐줘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따라와서 공부가 좀 실력이 늘어야 돼. 나 여러분 눈을 보면서 가끔 이건 가르쳐줄까 말까 하고 판단을 하는데 왜냐?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르쳐줘봐 실력이 안 되는데 서로 괴로워.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 무고리자 처분에 이걸 가르쳐줄까 말까 하다가 내가 저기서는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비교적 좀 똑똑한 수험생이다 판단이 되니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좀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르쳐줘. 그럼 10점 정도 올라가. 근데 어차피 못 알아들으면 서로 괴롭다고. 강의 나도 괴롭고 못 알아듣는 여러분도 괴롭고 중요하다 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괴롭고. 공부를 좀 미리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두 가지 제도가 있다는 거 아니까. 이걸 따져가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소멸시효 제척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기간의 경우에 권리 소멸시킨 제도는 건 알아듣죠? 번갈아면 나오잖아요. 제척기간 나왔다가 소멸시효 나왔다. 근데 미쳐버리고 싶잖아요. 어떤 게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뭐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뭐일까 궁금하긴 하고 책에는 없고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 되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야. 아, 민법에 두 가지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정도만 되면 이미 합격권에 얼추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집에 가서 연구 한번 해보라고.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 그 다음 뒤로 쭉 넘기면 조건 기한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무효 취소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민법의 기본 틀이고 이 앞전에도 가르쳐줬다시피 조건 기한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요거는 이제 왜 나오냐 그러면 다시 7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민법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 바꿔 말하면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걸 전제해서 민법 공부를 한 거예요. 갑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너무나 이뻐. 너무나 이뻐. 왜 이쁘냐고 묻지 마라. 이쁜 거는 감정상 문제고 뭐 논리적 딸 게 아니고 그냥 이뻐. 해서 아 그렇게 이쁘다고?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응? 20년 친구라고?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아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당연한 거지 뭐. 나는 또 이렇게 좋아한다고 줄 알았어. 지금 친구끼리 둘이 친구기 때문에 남자끼리 친구끼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그럼 좋아한다 개념이 아니고 친구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받을 때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젊은데. 응?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고. 아빠들이 우리 이쁘니까 공짜로 주고 싶다. 공짜로 주는 게 증여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죠. 아파트 증여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됐잖아요. 그럼 성립된과 동시에 바로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잖아.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줄 의무 생기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 민법 공부를. 근데 민법은 기본 원리가 사적자 존칙이에요. 따라서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법률관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보세요. 이것도 내 마음이야. 내 거니까 그냥 주든지 아니면 중개사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도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든 그거는 내 자유라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조건 기한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요. 사적자 존책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은 효력 발생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든 내 자유라 그 말이요. 사적자 존책에 따라서 보너스 개념으로 법전 말미에 둔 것이 조건 기한이고 따라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통상은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돌아서는 이제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적도 있지만 평균은 한 문제 나오는데 이 합정 과정에서는 내가 조건의 개념하고 종류만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라고 바쁘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기타 몇 가지 그래도 혹시 또 읽어보라 했는데 안 읽어보고 틀리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를 좀 예습을 해보냐면 예습할 사람들은 쭉 건너뛰어서 계약법에 가서 계약법 앞쪽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말이요. 조건기한 한 30분에서 간단히 끝내고 다음에 이제 계약법 집중 가르쳐 줄 거니까 계약 예습할 사람이 계약법 부분 예습을 좀 해오시라고 말할게.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 오늘 가서 추인 좀 연구하셔야 돼. 추인 좀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추인만.